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사래 한번 쳐볼까요? 반가. 반가워요. 너무 이뻐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헬스 형 거기서 왜 나와? 자, 저희들 모든 그 행사의 시작과 끝은 사운제창으로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차게 부르는 사운제창으로 오늘 팩데이트 유경희 청장님과 함께하는 팩데이트를 사운제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각자의 위치에서 사운제창 준비! 시작! 시작! 영혼을 소중히 지키며 인형사를 경배한다. 믿음의 교서며 가자! 우리 구 한번 해칠까요? 이뻐집시다. 이뻐져요. 이뻐집시다. 이뻐집시다. 자, 오늘 이 장면은 평생 자료도 남을 것 같고요. 저희들의 마음과 기운을 모아서 오늘 이 사람이가 박한길 회장님에게도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맞죠? 좋아요. 손사래. 자, 오늘 팩데이트를 유경희 총장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경희 총장님을 중앙 무대로 모실 때 힘찬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고들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 화장품 제대로 쓰는 방법을 한번 시연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 중에서도 듣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피부 타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가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또 한절기이고 하니까 건성 피부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른 피부에 궁금한 거는 중간중간에 집어넣어서 사용 방법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성 사장님들께 여쭙게요. 선크림 바르시나요? 바르시면 O 아니면 X. 네. 선크림을 안 바르시면 안 돼요. 네. 네 분이 계시는데 한 분만 안 바르고 나머지는 다 바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선크림이 자외선이 우리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자외선이 햇빛이 우리가 비타민 D를 만든다라고 해서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지금 오존층이 망가졌기 때문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물질이 굉장히 많은데 선크림을 발랐을 때 나쁜 이물질이 내 피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방어벽을 형성해 주는 것이 선크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크림을 바르면 우리 기초 화장품은 수분 화장품이기 때문에 물로만 지워도 사실은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런데 선크림은 유성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야 된다라고 말씀도 드리셨죠. 그래서 화장은 할 때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기름진 화장을 하게 되면 유분이 내 피부에 남아 있는데 깨끗하게 지우지 않으면 모공이 막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소리지도 나게 되고 그리고 그걸 물 뚫고 나오고 속에서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모공도 늘어지게 되고 모공이 늘어지면 피부도 처지겠죠. 여성분들의 꿈은 모두가 탄력 있고 맑고 투명하고 주름 없는 피부를 원하는데 정말 바르는 것보다 지우는 것만 제대로 해도 피부 관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쓰시면 반드시 유성으로 지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비비를 안 바르니까 지울 필요가 없어. 이중 세안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남성 사장님들이죠. 대부분이. 근데 이중 세안 하세요 라고 하니까 폼클렌징을 2번 하는 게 이중 세안으로 또 알고 있어요. 맞을까요? 딥클렌징으로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선크림을 발랐을 때는 크게 화장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해도 되는데 우리가 비비를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는 더 꼼꼼하게 지워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짜세요.
이 정도 짜서 가볍게 얼굴에 이렇게 발라줄 정도로 다 딥클렌징을 짜서 얼굴에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선크림밖에 안 발랐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그냥 지우셔도 되고, 그리고 워낙 이 딥클렌징이 지워주는 역할을 잘 해요. 그래서 그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를 바르고 샤도우를 발랐어도 따로 아이 리무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주 깨끗하게 잘 지워진다라는 게 사실 우리 비비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처음에 이 딥클렌징을 바르고 오랫동안 마사지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 이 내가 발랐던 이 화장품이 모공을 통해서 오히려 또 깊숙이 전달되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을 가져오니까 살짝만 하고, 사실은 저는 해면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이 화장지를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이,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름이 뭔가요? 얘는 여행 갔을 때 우리가 딥클렌징 가져가지 않고 좀 간단하게 지울 수 있도록 클렌징 티슈, 화장 지우는 클렌징 티슈. 근데 얘는 가끔 가다가 얘는 딥클렌징하고 잠을 안 씻고 잠을 자면 오히려 안 지우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이 티슈는 닦아내고 그냥 잠을 자도 보습까지 주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자주 쓰면 안 되겠죠. 간단한 것만큼 이거는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는 아주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만져주셔야 되고 자극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화장지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게 좋다. 근데 가끔가다 귀찮을 때는 안 지우고 자는 것보다 나으니까 한번 살짝 또 너무 세게 닦아주면 피부가 놀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기 오늘은 마사지 하는 법을 애터미는 왜 마사지 크림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딥클렌저로 나는 피부 순환도 시켜주고 하게 되면 탄력도 생기지만 모공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노폐물 빼주는 역할도 딥클렌저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닦아낸 다음에 이제는 좀 넉넉하게 짜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냥 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마사지 할 정도로 듬뿍 발라서 이렇게 롤링을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고 지금은 그래서 딥클렌징을 2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사지 시간이에요. 가볍게 닦아내고 처음부터 얼굴에 바른 그 화장품이나 하루 종일 밖에서 다 하고 왔는데 노폐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닦아낸 다음에 넉넉하게 째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항상 중력에 의해서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선까지. 밑에서 위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가볍게 돌리면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좀 피곤한데 이런 관자놀이나 눌러주게 되면 피부도 좋아지지만 피곤도 많이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한다라는, 다들 잘하시네요. 손성조 사장님 왜 안 해? 해봐요. 해봐. 다 하셨구나, 미리. 그리고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안 되고, 손 방향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손바닥 전체로 이 턱선에서 볼까지 이렇게 좀 힘을 넣어서 해주게 되면 얼굴형도 조금 작아지는 역할도 하겠죠. 최영실 사장님은 파트너를 위해서 통역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항상 이 그 코 옆에 피지가 많아요. 여기에 피지가 많아서 여기는 또 아무리 이렇게 자극을 줘도
주름이 생기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해주면 이 팔자주름도 더 안 생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자극을 줘도 된다라는 거. 근데 눈 밑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될 수 있으면 손 자극이 안 가도록 주변을 피해 주시고, 가까운 곳에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미간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마도, 이마 주름이 펴질 수 있도록 위로 끌어올려주는. 입술도 우리가 립스틱을 바르니까 이 꼭 다물고 같이 입술도 지워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한 3분 정도만 해도 어때요? 얼굴이 화끈화끈하나요? 그리고 쫙 여기 턱선에서 두 손,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여기 관자놀이에서 힘을 주면 여기가 좀 뭉쳐 있으면 여기를 풀어주게 되면 얼굴이 약간 우리 계란형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부은기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끌어올려서 그 선에서 약간 이렇게 꾹 눌러주면 아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아프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렇게 해서 좀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 끌어올려서 눈, 이렇게 관자놀이도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피고 눈 밑에 여기 약간 온폭 들어간 데 있죠. 거기도 꼭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빼서 주고, 여기에 이마,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이게 손가락 이렇게 받쳐주면 힘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꾹 눌러주면 피곤이 많이 풀린다라는 거. 얼굴 간지러우신가요?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폼 클렌저로 세안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저는 이거 깨끗한 거니까 한번 이렇게 살짝 닦아내고 폼 클렌징을 쓰면 더 좋고, 될 수 있으면 이 딥클렌저를 쓰고도 이 종이를 사용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로 화장실에 가서 세안대를 하고 오셔요. 지금 딥크렌징을 쓰고 하고 있는데 가서 폼클렌저를 세안을 하고 오는 거죠. 네, 세안을 하고 오셔요. 물론 이제 화장지로 닦아내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는 다 편집하면 되니까 중간에 세안을 하고 조정복 본부장님, 네, 전번에 그 발라주시는데 네. 얼굴에 이렇게 때가 막 끼는 건 뭘 발라야 됩니까? 필링 젤이요. 이거 다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닦아내. 저는 목욕하고 미리 조금 해놨어요. 예, 조정복 본부장님은 아주 준비된 본부장님이셔. 어차피 씻을 거니까 그냥 목욕하고 아, 스킨까지 딱 발라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게 나이가 먹어서 하려니까 좀 힘들구만요, 이게, 남자는. 사장님 별명이 청년이잖아요. 예, 한청년. 알겠습니다. 예. 청년이니까 안 힘들죠. 예, 알겠습니다. 일본 말로 왁가리 맛이다. 요즘 정성루미 사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불 붙었어. 가만히 보니까. 요즘. 무서워 돼가지고. 팩을 내일 했어요? 거진 매일 해요. 아니, 저 내일 한 번도 아무리 피곤해도요. 내일 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성룡 이사장님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정성룡 이사장이 달라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명희 사장님도 그러고, 대단해, 다 보면. 박명희 사장님이 많이 피부가, 많이 꿀 피부가 됐어. 그러니까. 예. 사업만 잘 되면 돼, 이제. 사업도 잘 할 거예요. 중국은 어떻게 됐어? 박명희 사장님은? 안 들리나 봐. 오늘은 사업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간은 이뻐지는 시간이야. 중국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뭘 준비해? 토너 바르나요? 필링제를 했어요? 자, 세안하셨으면 필링젤을 넉넉하게 바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개운합니다. 그냥 개운해요. 살짝 지우고 한 거보다 세수하고 나니까 훨씬 더 환해지고 아무것도 안 발라서도 촉촉하고 그러지 않나요? 유경희 선생님. 그리고 정말 필링젤 한 것만큼 뽀송뽀송해요. 제대로 마사지를 하면. 그래서 예민하신 피부는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 필링젤은 안 하셔도 되고. 총장님, 저는 딥 오일을 토너 바르죠? 쓰거든요. 네? 딥 토너 오일을 발라요? 잠깐만 한 분씩. 총장님, 저는 딥 오일을 쓰고 있는데 예. 딥 클렌즈보다 저는 딥 오일이 여기 눈 밑에 제가 비립종이 있었거든요. 예. 눈 밑에 비립종이 있었는데 이 딥 오일을 같이 병해해서 썼더니 여기 비립종이 없어졌어요, 총장님. 그래서 저는 그 딥 오일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예민한 피부가 네. 민감성 피부는 네네. 딥 오일을 쓰는 게 좋아요. 네, 저 지금 딥 딥 오일. 오일. 네. 딥 오일 있어요. 딥 오일 이거요. 예.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예민한 피부는 그게 좋아. 총장님 뭐 바르시는 거예요? 필링젤. 필링제를 발라요? 필링젤을 넉넉하게 바르세요. 토너 바르는 게 아니고? 네. 토너 바르는. 왜냐면 다 배워야 악질지가 되니까. 해야지. 한윤호 선생님이 필링젤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보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세안을 하고 물기를 다 닦으셨죠? 네. 물기가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좀 넉넉하게 바르세요. 예. 원래 이제 예민한 분은 아까 딥클렌저로 마사지를 했을 때 이 필링젤을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냥 딥클렌저로 지우는 정도로만 쓰고, 나는 오늘은 좀 필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두껍게 발라주세요. 두껍게. 필링젤 한 스푼. 없어? 아끼지 말고 듬뿍. 됐어? 그냥 전체적으로 펴만 바르면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지금 바를 때 이게 약간 겔 타입으로 발려지잖아요. 어떤 팩을 바르듯이 이렇게 살짝 발라놓고 이게 각질이 녹여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는 피부에 자꾸 자극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는. 보통 3분에서 건성 피부는 더 빨리 한 3분에서 3분 정도 되면 되고 지성 피부는 5분이 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피부가 이렇게 보면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을 내가 느낄 수 있거든요, 얼굴에서. 그래서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이 모낭충이 있는 데가 간질간질해요. 이 주변이나 코 주변이. 그래서 그 지성일수록 이 모공 관리가 안 돼 있는 위주로 더 많이 가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 그 가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거 간질간질해서 못 쓰겠다. 나하고 안 맞나 봐. 이게 아니라 이 각질을 녹여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근데 약간 약하게 우리가 화장품 바르듯이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발라서 화장품이 녹아나는 시간을 통해서 각질을 깨끗하게 녹여내는 역할을 한다. 물론 딥클렌저로 방금처럼 이렇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그 대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딥을 쓰고 폼클리저를 썼는데 마사지를 하고 나니까 피부가 더 막 깔끔하게 뽀도독할 정도로 아주 세안을 할 때 상큼하게 느껴지잖아요. 깔끔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피부들은 그 선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주의사항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극을 많이 주면 줄수록 오히려 해가 되니까. 근데 건강한 피부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는 거. 남성 사장님들은 얼마든지 해도 되겠죠. 여자들하고 또 다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항상 처음에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애용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건강식품은 먹고 내가 좋아졌다라고 말을 해야지 알아요. 그리고 건강이 아주 눈에 띄게 안 좋은 사람은 옆에서도 알아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건강을 나만 힘들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고 좋아졌어? 너 한번 이거 먹어봐. 이거보다 가장 애터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화장품을 제대로 내가 검증을 제대로 한번 해서 그리고 내 피부가 달라지는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달라졌어? 뭔가가 달라져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이 화장품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 화장품 바꾸면 여자들은 화장품 바꾸면 다른 생활 필수품은 자동으로 써요. 화장품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세제 권해줘도 쓸 거고 본인이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클릭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부터 치약 칫솔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 이 매일매일 아까 팩방처럼 운영을 해서 같이 결속력을 가져서 이분이 매일 할 수 있도록 혼자 하면 잘 안 지켜지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피부 관리가 들어가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달라졌어 라고 할 때 사실은 나는 한 사람한테 알리지만 항상 조지라드의 법칙처럼 주위에 250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그 가까이 계시는 분들에게 나 화장품 바꿨어 라고 너도 한번 이거 써봐 얘기를 안 해도 나를 보고 쓸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저희가 매일매일 피부 관리를 하는 것이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초기 사업자가 나와서 사업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 달 정도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손잡고 약속을 하고 사장님 우리 이거 한 달에 해보자. 나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저녁마다 사진 찍어서 올려놓읍시다 라고 하면 열흘만 쓰면 피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용기가 생겨요. 애터미 사업이 세미나 와서 들어보면 너무나 좋은데 사실은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이 캐션마크에서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하고 애터미 사업이 너무나 다른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데 처음 시작을 할 때 용기가 좀 필요해요. 그 부분을 나의 피부를 바꾸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방향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어때요? 간지러운가요? 물로 좀 바뀌었나요? 여기에서는 핸들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만 해주세요. 최대한 손에는 힘을 빼셔야 돼요. 특히 이 필링 젤에서는 욕심을 내서 힘을 주면 안 돼. 물론 아까 딥클린저에서는 피부에 지압도 주고 그리고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 힘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목까지 해주세요. 목. 어때? 몽글몽글 잡히나요? 네. 이게 때일까요? 전부 각질일까요? 화장품의 일부분이에요. 화장품이 지나서 이 몽글몽글한 이 화장품이 이렇게 해주면 이 모공 속에 아까 깨끗이 딥클린저를 지웠는데도 만약에 모공 속에 막혀있는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찌꺼기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 화장품의
요것이 같이 이렇게 흡착해서 배출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진짜 예민해. 그러면 이 핸들링을 서너 번만 하고 나는 그래도 건강해. 그러면 조금만 하셔도 되죠. 그렇게 해서 다시 미온수로 씻어주면 돼요. 이때는 폼클린저를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안 한다. 네. 그래서 물로만, 미온수로만 이 화장품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어주고 다시 배요. 한윤호 사장님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최영신 사장님은? 미온수로 닦고 그러죠. 맨 얼굴이 훨씬 이쁘다, 혜정 사장님은. 저 원래 줌 미팅 할 때 항상 맨 얼굴이었어요. 립스틱만 빨갛게 발라요. 모르셨구나. 이뻐, 이뻐. 황정 사장님은, 씻으러 갔나 보네. 고영국 사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네요. 이런 기회, 이 저는 기회, 이 시간에, 하나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카메라 잡고 있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 아이고, 항상 고맙습니다. 고영국 좋은 사장님, 영상. 얼른 씻고 와. 유지민 덕분에 사장님 좋은 너무 영상 열심히 봅니다. 하세요. 이제 토너 박줄이 아직도 나와. 아직도 나와. 너무 박박하지 말래잖아. 그냥 씻으면 돼요. 아니, 빡빡 문질렀더니 약간 따갑네. 그러니까 너무 빡빡 문지르지 말고 살살 하래잖아요. 김영희 사장님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마이크 꺼졌어요. 저는 세수하고 다 하고요. 네. 로션, 토너까지 바르고 왔어요. 이미 다 해놓으셨구만. 네. 조별 사장님 씻고 오세요. 조별 사장님 씻고 오라고. 조기화 사장님 씻고 오시래요. 저번에 씻고 토너 바르고 오라 해서 저는 아주 착실하게 토너 바르고 왔습니다. 역시 모범생이세요. 빨리들 하고 오셨네요. 어떠세요? 그리고 본인의 피부색을 한번 보세요. 달라졌는지.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 황경선 선생님이 최고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당김도 없어요. 차돌 같아요, 차돌. 피부가. 차돌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필링 젤, 일단은 이 상태에서 토너를 바르시면 되겠죠, 이제. 원래 토너가 피부 정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워낙 애터미 제품이 깨끗하게 세안이 돼서 이게 솜으로 이렇게 정리해주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토너까지 세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세안을 하고 수건으로 닦고 그리고 완벽하게 씻어내지지 않은 것까지 하다 보면 잘 안 지워지면 이 솜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애터미 제품 쓰고 나면 하나도 안 묻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녹차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미백 효과도 있기 때문에 타에서 에센스처럼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한 번 더 발라주시라는 거. 그리고 뭐 토너를 발라요? 바를 동안 토너요. 스킨. 토너? 토너 바르세요. 여러분들이 쭉 써왔던 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필링젤을 발랐기 때문에 더 많이 필링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아주 내 피부는 너무 건조해 그러면 필링젤을 하고 제가 지금 피로브 마스크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필링제를 써주시고 저녁에 팩을 해주시는 그런 거를 하게 되면 건성도 빨리 개선이 되고 그리고 아까 노션으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빠른 시간에 아주 건성에는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충분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발라주고 반복해서 한 번 더 발라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바르는 게 좋을까요? 시너지 앰플. 네, 시너지 앰플을 쓰고 계신 분들은 시너지 앰플을 2단계에서 발라도 돼요. 그래서 0단계는 토너를 바르고 바로 바르셔도 되고. 요거는 나중에 발라요? 네? 이거는 나중에 발라? 이거는 앰플. 앰플. 기존 앰플. 좀 바르고 바르세요. 네, 기존 앰플은,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은 기존 앰플부터 바르고 시너지 앰플을 바르는데, 0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바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애터미 앰플이, 앱솔루트 앰플이 고기능성이기 때문에 시너지 앰플을 먼저 발라야 된다. 앱솔루트 앰플을 먼저 발라야 된다. 이거 순서 안 지키셔도 돼요. 근데 내 피부가 너무 조금 더 예민한, 아주 그냥 아무 화장품이나 쓰기가 좀 두렵다 그러면 앱솔루트 앰플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시너지 앰플을 바를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주시면 되죠. 전부 기억하세요. 바르면서 하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고영구 사장님 오늘 처음이시니까 스포이드를 한 3번 정도 하세요. 이거를 3번 발라요? 네, 한 스포이드를 3번 정도 짜서 이거 충분히 써야 일주일에 우리가 4주에 미라클한 변화잖아요. 이거 4주에 다 쓰려면 얘를 한 번 스포이드 해서는 2주 넘게 써요. 근데 이게 건물 짓는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피부 속을 이제 나머지 이 앰플을 시너지 앰플을 바를 때 그대로 흡수를 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얘로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 쓰시는 분은 한 3번 정도 스포이드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가득가득이 3번을 해요? 네. 근데 사장님 이렇게 덩어리 만져지지 않나요? 응, 만져져. 네.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부드럽게 해서 녹여서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쭉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 알갱이 성분이 피부 속에 들어가서 꽉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피부가 꽉 채워져야 비타민을 바를 때 따갑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주 안에 다 쓰지 않고 2주에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따갑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나는 일주일에 이걸 다 썼는데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다 집어넣는데도 내 피부가 따갑다 그러면 반드시 토너를 쓰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 앰플을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타민을 쓸 수 있도록 저는 이거를 몇 박스째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2가지 정도를 같이 써요. 아까 0단계를 한꺼번에 3번 쓰지 않고 0단계를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1단계를 써서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쓸 때는 0단계가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그럴 때는 2번으로 금이 들어간 화장품을 같이 써주고 근데 처음에는 한 달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쓸 때 그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저는 제 피부에 맞춰서 그냥 바를게요. 1단계를 한 번 더 발라주고 근데 이거 문제는 저처럼 2가지를 동시에 쓸 때는 하나 발랐던 그 성분이 피부에 다 스며든 다음에 사용하시라는 거. 우리가 아침에 바쁘니까 계속 원래는 화장품이 하나하나 흡수를 시키고 써야 되는데 그냥 다 바르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 시너지 앰플만큼은 전부 들어가게 공급을 완전히 한 다음에 사용을 다음 단계를 써주는 게 좋으니까 혹시나 스킨 부스터가 있다 그러면 내 피부가 아주 정겨우는 것처럼 짜릿짜릿하다 그러면 흰색으로 바꿔놓고 저는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를 공급을 시켜주는 역할을 이때도 항상 밑에서 위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그리고 빠르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천천히 가서
요 노폐물이 귀 뒤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면 좋다라는 거. 황정수 사장님, 저처럼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편하게 잡고 밑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천천히.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저주파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하게 되면 더 수분이 많아서 전기 오는 느낌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콧망울도 항상 이 부분이 여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피지가. 그래서 그 부분도 돌려서 해주고, 그러니까 반대도 이렇게 쭉 올려주는. 그래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는 게 제가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 내가 주름이 있다. 그 자리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러면 당연히 이마도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시너지 앰플까지 쓰고 아니면 앰플 단계까지 쓰고 얘를 쓰면 한 번 쓰는데 얘가 몇 번이에요? 5분. 한 번 쓰는데 처음에 시작해서 끊어질 때까지 5분인데 이렇게 몇 번 한 번 왔다 갔다 했더니 화장품 남아있어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끄지 말고 그냥 내려놨다가 앰플을 한 번 더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으로 한번 같이 이렇게 해주는. 손에 남아있는 것도 목도 해주고요. 앱솔루트 앰플을 쓰면 훨씬 더 이게 놀리기 더 굉장히 부드럽죠. 기계 지나가는 게. 시너지 앰플보다는. 근데 이거 없으면 손으로 하셔도 돼요. 손으로 순환을 이렇게 시켜줘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옛날에 김부장, 탤런트 김부장. 화장품 안 쓰고도 피부로 굉장히 좋은 게 세안을 하고 물기를 닦아내지 않고 이렇게 두드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드리면 이게 순환계통에 얼굴에 많은 조직들이 순환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되니까 더 좋아지는 느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발라요? 네, 바르셔요. 이거는 가득이 해서 세 몇 번 번 짜서 발라요? 바르세요, 3번. 시너지 앰플 발랐으니까 좀 넉넉하게. 왜냐면 피부를 빨리 개선시켜야 우리 사업이 되니까. 물론 소비자한테 이렇게 쓰라고 하면 안 쓸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피부를 예쁘게 만들고 나처럼 되고 싶으면 이렇게 써라라고는 한 번쯤은 알려주는 게 좋죠. 그리고 저는 이 스킨 부스터로 이 목 뒤에 임파선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선영 사장님은 이거를 손가락이 아픈데 계속 아팠었대요, 손가락이. 근데 그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염증이 생겨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얘를 사용을 했는데 한 번 사용했는데 안 아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대 광고일 수도 있지만 아픈 손가락에 대놓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저주파 치료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가락이 안 아프다고 막 홍보를 하고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이건 의료용은 아니지만 얼굴 전용으로 나온 거지만 그래도 다들 얼굴형이 작아지기를 원하니까 임파선을 이렇게 풀어주면 얼굴이 갸름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살이 안 빠지고 더 쪘는데도 얼굴형이 자꾸 작아졌다고 살 빠졌어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앰플까지만 제가 한 번 시작했던 그 시간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내지 말고 이걸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2분 정도만 이틀에 한 번씩 사용을 하셔서 자극이 가지 않도록. 저는 어떤 상품이 나오면 제가 저한테 먼저 테스트를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한번 해봐요. 그래서 2번도 사용을 해보고 이 단계도 바꿔가면서 써보고 약하게 썼다 강하게 썼다라는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비타민을 쓸 때
제 피부가 0단계에서는 굉장히 이뻐졌는데 비타민을 듬뿍 바르고 얘를 과하게 썼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전부 여기 오돌도돌하게 다 올라와 버리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3단계 하니까 때 그랬어요. 응? 아니. 그 금가루 있는 게 2단계. 금가루에서. 예. 네, 거기서 예, 저는 많이 그랬어요. 예, 그게 스킨 부스터를 그렇게 썼더니 그러길래 제가 이걸 잠깐 사용을 놔두고 그리고 다시 화장품으로 진정을 시키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쓰고 내 피부가 안 맞았을 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 멈추고 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라앉는데 다시 써봤는데도 또 그렇다. 그러면 진짜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과하게 쓰면 이런 놀림 같은 거를 과하게 쓰면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는 못하는 현상이 나오니까 처음에 쓸 때는 영양 공급만 많이 해주되 자극을 최소화를 시켜서 사용을 하셔라. 그리고 얘가 지금 앰플을 지금 저는 3가지를 발랐잖아요. 0단계, 1단계, 앱솔 앰플 이렇게 발랐는데도 스킨 부스터를 쓰니까 얼굴에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요? 다 없어졌나요? 다 스며들었죠. 네, 사장님도 얼굴 이렇게 보면 다 스며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화장품 한 단계마다 이렇게 다 흡수를 시킨 다음에 발라야 제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니까 그냥 막 바르고 나가죠. 그런데도 이제 시너지 앰플만큼은 다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물론 시너지 0단계를 쓰고 앰플을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시너지 앰플 0단계를 쓰고 1단계를 쓴다. 그렇게 만날 때는 하나를 완벽하게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쓰시라는 거. 그러면 저는 항상 비타민 위주로 많이 쓰는 이유가 피부가 저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건성 피부고 그래서 예전에 주름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주변에 잡티가 많았었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는 제가 비타민을 조금 더 공급을 해주고 싶어서 너무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같이 겸해서 그냥 계속 써준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 비타민을 계속 써요. 0단계 끝날 때까지 쓰고 또 얘를 쓰면서 제가 2번이나 2번, 그러니까 3번 같이 겸해서 아침에는 금가루랑 같이 쓰고 저녁에는 3번으로 탄력 주는 걸로 쓰고 그렇게 하니까 피부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팩을 하지 않아도 점점 예뻐지는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우리가 피부가 개선이 되면 화장품이 워낙 좋아서 사실 이렇게 관리를 안 해도 바르기만 해도 그걸 다 보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각질도 안 생기고 피부도 처지지 않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발라야 되죠? 다 스며들었으면 세럼. 세럼은 피부 속을 탄력 있게 만들어준 그 조직이 망가지고 이렇게 끊어지면서 그걸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형이 작아지는 거예요. 속 탄력을 챙겨주게 되면 근데 넉넉하게 바르세요. 안 나온다. 다 썼네. 다 썼네. 이렇게 넉넉하게 바르세요. 보이세요? 얼마만큼 쓰는지? 보통 그냥 커피 스푼 하나 정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눈가에는 항상 살짝이만 손의 힘을 화장품 바를 때 손의 힘을 빼서 아주 가볍게 그래도 그 많은 양이 다 들어가죠. 한윤호 사장님 어때요? 네? 왜 안 따라하셔? 얼른 바르세요. 다 바르고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 화장품을 바르는구나. 지금 고영국 사장님 어때요? 넉넉하게 바른데도 다 들어가죠? 네. 예, 항상 바르고 나면 금방 흡수가 돼요. 네. 그리고 저녁에 마사지 할 때는 더 많은 양을 평상시에 바르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발랐을 때 한 번 한 개 3일 동안 촉촉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를 때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손에 힘을 빼시고 너무 많이 당기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주름이 더 생겨요. 이렇게 발라주시. 너무 힘을 하래요. 이렇게 바르면 손가락에 최소한 힘을 빼고 손가락에 자극이 안 힘을 가도록. 빼고. 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전달하는 거. 네. 근데 굉장히 남자분이라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 팔이 아파. 그래도 피부가 건강하니까. 그래도 얼굴에 광채가 많이 났어요, 지금, 고영구 사장님. 흡수되면 또 없어져요. 네, 네, 다 그러면 또 들어갔죠. 바르셔야 돼. 흡수돼서 없으면 또 바르고. 근데 이 처음 쓰는 사람은 세럼을 많이 바르면 안 되겠죠. 네, 고영양이 들어가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한 거는 부족한 것보다 못하니까 이 세럼만큼은 처음에 적응할 때까지 그렇게 많이 안 써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보습을 뭘로 채워주냐? 로션으로. 그러니까 속에 깊숙이 애터미 제품이 발효 화장품이기 때문에 피부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싹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메말라 있던 피부를 너무 과하게,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많이 써도 기존에 쭉 써왔기 때문에. 근데 초기 소비자 만들 때 세럼은 조금 조심스럽게 한 일주일 정도는 적은 양을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로션을 훨씬 더 많이 발라주면 좋죠. 조금 흡수된 다음에 바르는 게 또 괜찮죠. 그냥 좀 문질러 보세요. 그럼 바로 흡수돼요. 다 흡수되면 또 바르고, 다 흡수되면 또 바르고. 제가 앰플 바르고 세럼 바르면 이 얼굴이 흥건해. 그런데 이 로션을 바르면 너무 저기에서 한 30초 있다가 로션을 바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빨리 흡수가 돼요.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그렇게 여유 있게 바를 수 있다라고 하면 모든 상품을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아요. 여유 있게 시간이 여유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워낙 제가 노션 얼마나 쓴지 보셨죠? 많이 쓰시네. 많이 썼어요. 그죠? 저도 화장 다 하고 나면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손톱에 이렇게 긁혀 나올 정도로 발라. 고객님 세럼 바른 다음에 로션 바르는 겁니까, 그러면? 네, 세럼 바르고 로션. 로션이요? 네. 근데 세럼 바르고 아이크림 안 바르세요? 아이크림 바르고 로션 발라야죠. 원래 크림은 일단은 에센스하고 묽은 거부터 쓰고 일단 앱솔루트는 로션부터 써주고 그 다음에 아이크림 바르셔도 돼요. 더페임이 아이크림 바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세럼 바르고 바로 또 아이크림까지 바르고 로션 발라. 괜찮아. 어떻게 쓰든 간에 제대로 공급만 해주면 되지. 근데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될 거는 처음에는 토너하고 마지막에는 크림이라는 거. 이거는 반드시 지키고. 그런데 아이크림은 전체적으로 보호를 한 다음에 그 세럼 바르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흡수가 더 잘 되는 쪽으로 물 타입으로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크림 정도로 발라주게 되면 더 똑같은 양의 흡수가 더 잘 되죠. 조교사님이 안 하세요? 발랐습니다. 그러면 이 에센스하고 이 에센스는 어떻게 바른 겁니까, 이건? 이거. 남성 사장님들은 그거 지금 그게 하이드라드 이건 에센스.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크림. 브라이트닝. 그것만 쓰셔도 돼요. 이거만요? 지성 피부는 그거를 쓰는 게 좋아요. 이거요? 지금 나머지 분들은 다 건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평상시에 물도 잘 안 챙겨 먹고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간 만큼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건조하거든요. 고영구 사장님, 이게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크림이야. 네, 한종수 사장님은 그거 바르세요. 그거 넉넉하게 바르세요. 이걸 바르게 되면 굉장히 자작나무 향이 있어서 기분도 좋고 바르기 되게 좋더라고. 한길란 사장님 땡큐. 그렇게 상품 내가 써본. 그래서 나 여러 가지 특히 남성분들은 여러 가지 바르는 게 싫으니까 간단한 게 좋고 동남아 쪽은 이렇게 쓰게 하면 기겁을 하죠. 네. 더운 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가 좋아요. 화장품은 상대에 맞춰서 권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지성 피부고 여드름 피부인데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런데 여드름 피부도 사실은 수분이 부족해서 난 여드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공급은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앱솔루트를 바꿔서 쓰면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화장품을 순서로 이렇게 피부가 바뀌니까 복합성 피부에서 지성 피부들을 이렇게 막 집어넣으면 오히려 안 좋아 이렇게 느끼니까 그 피부들을 살짝 해주게 하고 제가 오늘은 건성 피부를 위한 관리법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듬뿍 바르는 거예요. 다 들어갔으면 이제 뭐 발라요? 아이크림. 아이크림 발랐는데 금방. 크림 발랐어요? 저는 아이크림을 이 눈 밑에다가 그냥 얹듯이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이 미간에 있는 주름도 이마에 이렇게 바르고 우리가 그 코 밑에 그러니까 미간이라 그런가 미간? 여기에 주름은 한번 생기면 이거 해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중점적으로 발라서 그 다음에 나머지로 펴서 전체적으로 얼굴을 아이크림을 바르게 되면 약간 이렇게 쫙 쪼여드는 느낌이 들죠. 기초를 많이 발랐어도 아이크림을 듬뿍 바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많이 발라서 더 이상 안 먹으면 전 부스터를 한번 해요. 그러면 먹히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발라서 흡수가 안 되면 부스터를 한번 밀어. 그러면 싹 흡수가 돼.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영양크림으로 도포를 해주는 영양크림을 발라야 피부 노화가 안 돼요. 나는 번들거려서 싫어. 이게 유분 화장품 아니에요. 동충하초 발효시킨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번들거림을 조금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를 안 발랐을 때 내가 지금까지 집어넣은 화장품이 영양소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각질에 영양 공급을 해주면서 피부 표면에 있는 그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커버해 주는 게 물론 탄력도 많이 생기는 역할을 하죠. 기본적인 화장품 정보는 그 상품에 들어가서 보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나는 목에 주름이 있어서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전체적인 화장품으로 목도 발라주시고 이 상태에서 팩을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듬뿍 바르면 바를수록 이게 겉에 아직 스며들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어서 바로 팩을 바르면 잘 밀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있어준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스킨 부스터를 이용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초기 사업자들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소비자들은 스킨 부스터를 안 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살짝 있어서 스며든 다음에 팩을 발라주면 좋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어떠세요? 네, 사용하던 거 그대로 제가 그냥 알려드린 거죠? 고영구 사장님 도움 됐나요? 네, 저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네. 좀 더 많이 발랐죠. 오늘은. 양을 항상 그러니까 이 팩을 할 때는 물론 필러브 마스크 팩을 보면 설명서에 톤으로 피부를 정돈하고 팩을 발라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저는 석고팩을 한번 해봤는데 석고팩을 할 때 기본 베이스를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요. 그래서 그 바르는 화장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가격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듬뿍 바르고 필러브 마스크 팩을 내 피부색이 보이지 않도록 두껍게 바르면 사실은 바르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되죠. 왜냐하면 기초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면 뗐을 때 보면 정말 피부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을 얘가
마르면서 모공도 열어주고 속에 있는 노폐물도 빼주는 피로부 마스크팩의 역할을 하려면 피부가 보이지 않도록 두껍게 바르셔야 그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얘를 바르면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두껍게 발라보세요. 그리고 일반 그냥 팩 바르듯이 화장품 바르듯이 이렇게 바르면 안 되고 손에다 짜서 이렇게 넉넉하게 짜서 이렇게 그냥 펴 발리듯이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거울을 가져야 되겠다. 차례차례 꼼꼼히 바르셔야 돼. 이렇게 바르고. 차례차례 발라야 된다. 아예 넉넉하게 발라가지고 피부 짜서 피부 결에 따라서 이렇게 끌어올려 두시듯이 이렇게 바르시면. 아유, 사장님. 차례차례 바르셔. 여기 이렇게 바르지 말고 차례차례. 저 바르는 거 보고 바르세요. 저 바르는 거 고용 보고. 사장님, 눈 밑에부터 제일 먼저 발라요. 눈 밑에 바짝. 눈 밑에 여기서부터 차례 발라야 된다. 눈 밑에부터 발라. 처음부터 많이 바르지 말고 잠깐만 얇게 먼저 조종사님, 바르세요. 조종사님 가만히 계시고 저를 사장님 고용구 사장님 저를 클로즈업 해놓고 바르세요. 제가 바르는 거 보고 따라서 바르세요. 넉넉하게 짜면 이렇게 해서 그냥 피부 결대로 이렇게 발라주면 되거든요. 배우는 입장이니까는 아니, 따라서 하는 게 좋은데. 응? 배우는 입장이니까 따라서 하는 게 좋은데 너무들 먼저 나가서. 아, 참, 나 턱 안 발린다고 하는 것이 발랐네. 이걸 피로부 마스크팩 하나로 6번, 7번 한다라는 생각으로 듬뿍 바르셔요. 그럼 10번 한 것보다 효과가 더 커요. 약하게 발라가지고 10번 나눠서 바르는 것보다. 이정아 사장님은 행복하신 거예요. 응? 발라주셨네. 그래서 나는 목주름이 있다. 그러면 턱선까지, 목까지 이렇게 쭉 펴서. 고영구 사장님 어떻게 해? 여기저기에 잔뜩 발라놨어. 차례차례 발라야 돼. 괜찮아. 꼼꼼하게만 바르세요. 두껍게. 근데 이제 이렇게 순서만 알면 이제 파트너 누구를 만났을 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보충 설명 드릴게요. 아까 피로부 마스크, 아니. 필링 젤에서, 나는 피부가 맑아지고 싶다. 기미나 주근깨가 있는데, 그리고 피부가 칙칙한데 맑은 피부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매일 하셔도 돼요. 근데 매일 하셔도 되는데 욕심내지 말고 핸드링을 많이 하시지 말라는 거. 피부에 자극이 안 가도록 살짝 해서 각질이 녹여나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살짝 핸드링해서 씻어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예민해서 필링 젤을 했더니 그래도 약하게 했는데도 내 얼굴이 빨갛다. 그러면 굳이 이 라인을 다 쓰게 되면 각질 제거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나는 마사지도 하고 필링제도 했는데 피부가 빨갛지 않고 모두 적응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매일매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신 필링제를 반드시 매일 하게 되면 그만큼
피부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줘서 채워주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 솔루션을 갖다 놨거든요. 솔루션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면 좋냐. 물론 얘는 그 여드름 피부, 여드름 개선시킨 그런 병원에서 치료받은 그런 데이터도 있지만 진짜 그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거 상품이잖아요. 근데 비타민 C가 워낙 함량이 높아서 우리 병풀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상처 치유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메말랐던 피부에 애터미 제품이 들어가면 약간 간질간질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건성일수록 간질간질하고 또 볼도 좀 빨개지고 자극을 안 줬는데도 과하게 발랐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얘를 그러니까 토너에다가 바르든 아니면 로션까지 듬뿍 바르고 그 다음에 얘를 써주게 되면 따끔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려운 증상이나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런 증상들이 다 없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가려울 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저는 어떤 연고 바르지 않고 얘를 기준으로 거의 바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솔루션도 굉장히 유효하게 사용을 하면 좋다. 특히나 이 기미 주근깨 없애는 역할을 사실은 나이가 들면 다 피부가 칙칙해지잖아요. 빠르게 피부를 개선시켜주는 게 얘의 역할이 큰데 충분히 애터미 제품으로 공급이 되고 피부가 개선이 됐을 때도 나는 오늘 얼굴을 더 이렇게 약간 수축이 되는 느낌으로 탄력이 있게끔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 세안을 하고 얘를 첫 번째 발라주는 것도 그것도 참 좋아요. 시너지 앰플을 안 쓸 때. 근데 시너지 앰플을 쓸 때는 시너지 앰플 들어가기 전에 토너하고 바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이걸 다음으로 넘기는 게 좋아요. 왜냐? 내 피부에 좋은 영양분을 먼저 쓰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시고 만약에 가려움을 약간 느낀다라고 하면 꼭 이거를 권해서 로션 정도 바른 다음에 얘를 한번 그냥 섞지 않고도 이렇게 발라도 되고 근데 화장품을 쓰고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말하는 그럴 때 우리 미스트처럼 얘를 그 토너에다가 화장품 코너 가면 이게 조그맣게 분무형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카밍 스킨이 있으면 카밍 스킨에다가 얘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어게인 세럼을 넣어서 우리 미스트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도 빨리 개선이 되면서 촉촉함을 유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애터미 제품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 경험을 해보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화장품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거. 건성 피부에는 어떤 게 좋을까? 지성 피부에는 어떤 게 좋을까? 여드름에는 어떤 게 좋을까? 아주 예민한 피부는 어떻게 안내를 해주면 될까? 이렇게 그 정확하게 내가 전문가가 되려고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신규 사업자가 나와서 나 애터미 한번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나의 달라지는 모습을 가지고 소비자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방법을 함께 당신도 하고 나도 하고 해서 우리가 방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단 둘이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한 분씩 초대를 해서 그런 방을 10명, 20명 넘어가면 이제 정말 완벽한 우리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사람으로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애터미화가 안 되신 분을 이미 만들어진 방에 초대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어색해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먼저 하다가 내가 이런 방이 있는데 여기 들어올 거야 라고 해서 서로 달라지는 모습. 지금 정성노민 사장님 방에 팩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기 전과 한 후에 사진을 공유하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유를 해주다 보니까 특히 박명희 사장님이 그걸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팩 바른 것만 계속 올려놓은 것보다 달라지는 모습을 주니까 더 관심이 생겨서 화장품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그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허경미 사장님이
시너지 앰플을 쓰면서 0단계 쓰기 전, 0단계 다 쓰고 1단계 이게 쓰기 전이죠. 그리고 1단계 다 쓰고 이렇게 사진을 같이 공유를 해줄 때 너무나 달라져 보이니까 사람들이 호감이 가는 거예요. 아, 이거 한번 쓰고 싶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얼굴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얼굴을 공유하라고요? 나의 얼굴. 나의 달라진 얼굴을 보여주셔야 사실은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잘 도움이 된다라는 거. 고영구사님. 마이크 꺼졌어요. 안 제가 잘못 만졌는데. 눌렀습니다. 네. 저도 아주 잘 발랐죠. 한길련 사장님 할 걸 그랬지. 네. 오, 황동수 사장님 끝내주게 바르셨네. 다 프로네 프로. 네, 그동안에 훈련된 게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프로야. 제가 조금 미습하죠. 네. 조금 더 많이 그렇게, 바르셔야 돼. 네, 더 많이 바르시래요. 네, 그렇게 해서 아끼지 말고 화장품 한 세트를 처음에 다 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알아봐 남들이. 이장하 사장님 얼굴이 들어오니까 정성노미 사장님 얼굴이 조목만하다. 그렇게 가셔야지. 와이프의 장점을 더 살려주고. 황 선생님이 안 하셔. 저는 두 사람 컨택하고 네. 유산균 주문 받고 비타민 주문 받고 지금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날마다 하시니까. 그래서 각 방에 이렇게 팩방을 각자가 운영하는 방을 한 10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도 한번 가져보세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낯서니까 2분만 하셔야 돼. 2분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한다고 하더니 정말 했네.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번, 2번, 3번 하다 보면 이제 애터미에 자신감도 생기고 제품이 좋은 거를 검증을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럼 우리 여럿이 같이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그 방에 같이 들어가서 공유를 하면서 더 많이 달라지는 모습, 다른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도 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기가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초대를 해서 더 큰 방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